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혹시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이거 언제 생겼지? 하신 적 있으세요? 손등이나 얼굴에 갈색 점 같은 게 생겨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냥 김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진해지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한숨 나오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체념하게 되고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나도 그런데 싶으신 분 계세요? 댓글에 저도요 남겨주세요. 저희가 꼭 참고해서 다음 영상 준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검버섯이라는 피부 질환일 수도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 만났어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병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걱정들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실제 환자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자신감 생기실 거예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셔야 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영상 저장해 두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언제든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검버섯이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검버섯이요.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피부 표면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이라는 건 암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기에도 안 좋고 놔두면 점점 커지고 두꺼워져서 결국 피부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생기냐고요? 얼굴에는 관자놀이, 볼, 이마 이런 데 많이 생겨요. 목 앞뒤로도 자주 생기고요. 그런데 가장 흔한 게 손등이에요. 설거지하거나 빨래 넣을 때 자꾸 눈에 띄니까 더 신경 쓰이죠. 가슴이나 등에도 생기는데 이건 옷에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팔뚝 바깥쪽에도 잘 생기고요. 색깔이 어떻게 생겼냐면 연한 갈색부터 아주 진한 검은색까지 다양해요. 크기도 좁쌀만 한 것부터 동전만큼 큰 것까지 천차만별이고요. 모양도 평평한 것도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흔한 줄 아세요? 50세 넘으신 분들 10명 중 8명은 검버섯이 최소 하나는 있다고 해요. 60대 되면 거의 10명 중 9명, 70대 넘으면 거의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우리한테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거든요. 이걸 잘 읽고 관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피부 상태가 달라져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분들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명순 어머님 이야기부터요. 68세이신데 평소에 피부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화장품도 좋은 거 쓰시고 마사지도 자주 받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등에 까만 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처음엔 뭐 이런 거 하나쯤이야 하셨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시더래요.
특히 설거지할 때나 빨래 넣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조금 긁어내면 되겠지 하시면서 면도칼로 살짝 긁으셨대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조금 피 나긴 했지만 닦지 않고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2, 3주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위가 원래보다 더 커지고 더 검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가끔 진물도 나오고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긁게 되니까 상처가 더 나더라고요. 결국 딸이 엄마, 이거 이상한데 병원 가보자 해서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 검버섯이 아니라 기저세포암이라는 피부암 초기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병원에 바로 갔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돼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완치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죠. 반대로 성공 사례도 있어요. 박혜원 어머님 62세이신데 목 뒤쪽에 갈색 점이 생긴 걸 발견하고 바로 병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다행히 단순 검버섯이더라고요. 전기 소작술로 간단히 제거했는데 시술 시간이 5분도 안 걸렸어요. 마취 주사도 별로 아프지 않으셨고요. 일주일 후에 딱지 떨어지고 나니까 깨끗하게 자리도 안 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에 병원 올 걸 그랬네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었나 싶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피부 검진도 받고 계세요. 이 두 분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전문가 도움받는 타이밍이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인이 검버섯과 피부암 구별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위험 신호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언제 병원에 바로 가야 하냐면요. 첫째, 크기가 급격히 커질 때예요. 몇 주 사이에 눈에 띄게 커지면 위험해요. 둘째, 색깔이 균일하지 않을 때요. 한 점 안에 갈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경계선이 울퉁불퉁할 때요.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들쭉날쭉하면 위험 신호예요. 넷째, 출혈이나 진물이 날 때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오면 꼭 병원 가보세요. 다섯째, 가렵거나 아플 때요. 계속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섯째, 표면이 거칠어질 때요.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지면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면도칼이나 손톱깎이로 자르기. 이거 정말 위험해요. 감염될 수 있거든요. 식초나 마늘즙 바르기. 이것도 안 돼요. 피부에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억지로 뜯어내기. 상처 덧나고 흉터 남을 수 있어요. 뜨거운 걸로 지지기. 화상 입고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민간요법들 많이 나오는데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더 큰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받은 자외선이 서서히 피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젊을 땐 피부 재생력이 좋아서 손상됐다가도 금세 회복됐는데 나이 들면서 재생력이 떨어지니까 손상이 쌓여서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원인들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부모님께 검버섯 많으시면 자녀들도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호르몬 변화도 영향 줘요. 특히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줄어들면서 피부 변화가 많이 생기죠. 피부 마찰도 원인이에요. 옷깃이나 목걸이 같은 게
계속 쓸리는 부위에 잘 생겨요. 만성염증도 영향 줘요. 아토피나 습진 있던 자리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들도 많아요. 빨래 넣을 때 베란다에서 받는 강한 햇빛, 텃밭 가꿀 때나 산책할 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차 운전할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자외선, 심지어 집 안에서도 창가 근처에서 받는 간접 자외선까지요. 피부 자극하는 습관들도 조심해야 해요. 떼수건으로 너무 세게 밀기, 거친 수세미로 설거지할 때 손등 자극하기, 꽉 끼는 옷이나 액세서리 착용하기, 무의식적으로 긁는 습관 이런 것들이요. 병원 치료법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기 소작술이에요. 전기로 검버섯 태워 없애는 건데 5분 정도 걸리고 개당 3에서 5만 원 해요. 냉동 치료는 액화질소로 얼려서 제거하는 거예요. 더 빠르고 2에서 4만 원으로 조금 저렴해요. 레이저 치료는 흉터 위험 가장 적은데 5에서 10만 원으로 좀 비싸요. 치료 후에는 일주일 정도 물 안 닿게 조심하시고 딱지 억지로 떼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은 필수고요. 비용은 검버섯 한 개당 3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미용 목적이면 본인 부담이지만 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보험 적용될 수도 있어요. 병원 가기는 부담스럽고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있어요.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에요. 매일 아침 세안하고 나서 30분 안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세요.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 쓰시고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목, 손 등 팔까지 꼼꼼히 바르세요. 외출하면 2~3시간마다 다시 발라주시고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세요. 물리적 차단제 추천해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들어간 거요. 화학적 차단제보다 자극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 좋거든요. 바르는 순서는 기초 화장품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시면 돼요. 2단계는 쌀뜨물 세안법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써오던 전통 방법이거든요. 쌀 2컵 깨끗이 씻고 나서 2번째 헹군 물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24시간 안에 써야 해요. 저녁 세안 마지막에 헹굼 용도로 쓰시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각질 제거에도 도움돼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대로 세안 끝내고 나서 쌀뜨물을 체온 정도로 데워서 30초간 얼굴 담그듯이 헹구세요. 그리고 찬물로 마무리 헹굼하시면 돼요. 3단계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활용이에요. 멜라닌 생성 억제에서 기존 잡티 완화에 도움 줘요. 농도 2에서 5% 제품 추천하는데 처음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세안 후에 토너 바르고 나서 동전 크기만큼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목이랑 손등에도 발라주면 더 좋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 쓸 때는 패치 테스트 꼭 하시고 민감한 피부시면 격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비타민C랑 같이 쓰면 자극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4단계는 비타민이 연고 야간 케어예요. 항산화 효과랑 피부 재생에 도움 주는 비타민이 활용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타민이 연고 쓰시면 되고 밤에 건조한 부위나 검버섯 주변에 얇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 막힐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쓰세요. 주간 관리도 중요해요. 주 1회는 순한 각질 제거해 주세요. AHA나
BHA 성분 각질 제거 패드 쓰시거나 순한 스크럽 제품으로 살살 마사지하세요. 각질 제거 후에는 보습이랑 자외선 차단 더욱 철저히 해야 해요. 주 2회는 집중 보습 마스크 해주세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 마스크팩 쓰시거나 꿀이랑 오이 갈아서 만든 천연 팩도 좋아요. 15에서 20분 붙이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 정말 많은데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식초 요법이 대표적이에요. 식초가 산성이라서 각질 벗겨낸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식초의 강한 산성은 정상 피부까지 손상시켜서 화상이나 흉터 남길 수 있거든요. 마늘즙 요법도 문제예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항균 효과 있다고 해서 직접 바르시는 분들 있는데 심한 접촉성 피부염 일으킬 수 있어요. 옛날에 인두나 뜨거운 젓가락으로 점 지졌다고 하는데 이건 심각한 화상이랑 흉터 남길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이런 방법들이 위험하냐면요. 첫째, 감염 위험이 커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니까 세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둘째, 화상 위험 있어요. 강한 산이나 뜨거운 것 때문에 피부 손상될 수 있어요. 셋째, 흉터 위험 높아요. 깊은 상처 생기면 영구적으로 흉터 남을 수 있어요. 넷째, 악화될 위험 있어요. 잘못된 자극으로 더 커지거나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째, 진단 지연돼요. 진짜 문제 놓치고 치료 시기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이상하면 병원부터 가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해보세요. 월별 피부 사진 찍기 추천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자세로 얼굴이랑 손 등 사진 찍어보세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변화 확실히 보여요. 가족들이랑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돼요. 이웃이나 친구들하고 건강 모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아파트 주민들이나 동네 친구들하고 피부 건강 정보 나누고 서로 변화 확인해 주는 모임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쉬워져요. 자녀들한테도 도움 요청하세요. 등이나 뒷목 같이 본인이 보기 어려운 부위는 자녀들한테 주기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가족 간 소통도 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성공적인 관리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완벽주의 버리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3일 열심히 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세요. 작은 개선이라도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가족들과 기쁨 나누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도 도움돼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나이 들면서 피부 고민 점점 많아지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언제 이런 점이 생겼지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 손으로 가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이랑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응원하고 정보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피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이상한 점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랑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더욱 자신감 넘치는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함께 건강한 노년 만들어가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 건강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